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3학년 2학기 국어 7단원 글을 읽고 소개해요의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독서 감상문으로 우리 반 꾸미기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고요. 국어책 234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먼저 국어책 234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 보면 여기 마지막 잎새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쓴 것을 소개해 주는 건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턴트 독후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잎새를 읽고 쓴 독후감을 소개해 줄 건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3학년 아니면 4학년쯤 된 친구가 썼던 독후감이에요. 어색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하고 봐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독후감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어색한 글을 고치는 방법도 알려줄 거니까 끝까지 보고 나중에 자기가 쓴 글을 고칠 때 이용해 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병에 걸려 힘들고 괴로워 삶을 포기한 존 씨가 말했다. 존 씨와 같은 화가이자 존 씨의 친구인 수는 존 씨가 아픈 것이 걱정되어서 빨리 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시작 부분입니다. 일단 인상 깊은 장면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장면에 대한 내 생각과 감상 위주로 나머지 독후감을 작성할 거예요. 이렇게 인상 깊은 장면을 쓸 때는 책 내용을 그대로 써도 좋고 적당히 간추려 써도 좋아요. 단 줄거리 관련된 분량은 항상 200자 이내로 써주세요. 저는 보통 여기 나온 것처럼 대화문으로 시작해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지 설명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항상 말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다음은 중간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잎이 점점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존 씨가 삶을 포기하는 장면에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삶은 한 번뿐인데 그렇게 귀중한 걸 병 한 번 걸렸다고 놔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다. 내가 존 씨였다면 열심히 치료받아서 본래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독후감 처음 부분에는 인상 깊은 장면을 이야기하고 독후감 중간 부분에서는 그 장면에 대한 내 생각을 썼어요. 이때 사용한 방법이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본 건데요. 일단 그 장면에 대한 내 생각과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할지 이유까지 생각해서 썼어요. 보통 여기 보라색처럼 어떻게 행동할지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도 써주는 게 좋아요. 이유가 잘 생각이 안 나면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할 거지? 그러고 나서 그 답변을 여기 빨간 네모처럼 써 넣어 보세요. 이렇게 단순히 나라면 어떻게 했을 거다 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할지에 대한 이유까지 쓰면은 글쓰기가 훨씬 풍부해져요. 다음은 중간 두 번째 부분입니다. 존 씨의 친구 수는 이런 존 씨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수는 참 인정 많고 착한 것 같다. 힘들게 간호해주는데 삶을 포기하거나 하고, 그런데 수는 군말 없이 간호하니 진짜 착한 것 같다. 전에 내가 아플 때가 있었는데 엄마가 수처럼 나를 돌봐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셨다. 어머니도 수처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다. 크게 나누자면은 여기 빨간색은 인물에 대한 내 생각이 드러나 있고요. 보라색은 관련된 경험을 썼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뭔가 조금 어색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는 모르는데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조금 뭔가 어색한 곳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글을 조금 고쳐볼 거예요. 여기 지금 색깔 넣은 것들부터 고쳐볼 건데요. 잘 봐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글 고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줄 건데요. 첫 번째는 순서 바꾸기예요. 지금 저 어색한 부분을 순서만 바꾸고 약간만 다듬어주면 훨씬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자, 여기 바꾸기 전 수는 참 인정 많고 착한 것 같다. 힘들게 간호해주는데 삶을 포기하기나 하고. 그런데 수는 군말 없이 간호하니 진짜 착한 것 같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간호해주는데 존 씨는 삶을 포기하려 하다니, 그런데도 수는 군말 없이 간호해주니 참 인정 많고 착한 것 같다. 자, 이렇게 순서만 바꿔줘도 느낌이 조금 다르죠? 물론 순서만 바꾼 건 아니에요. 보라색 부분을 쓰다가 자기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래서는 깜빡한 존 씨도 넣어줘서 누가 간호해주고 누가 삶을 포기한 건지 확실히 구분해줬고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빼서 바꾸기 전에는 착하다라는 말이 2번 들어갔는데 바꾼 후에는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꿔주고 한 번으로 줄여서 전체적인 감상이 정리가 되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글을 간단하게 고쳐봤는데요. 다음 부분도 한번 고쳐볼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수처럼 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갔네요. 여기가 많이 어색한 건 아닌데 이것도 한번 고쳐볼게요. 여기는 훨씬 간단해요. 그냥 같은 말이 2번 들어간 걸 한 번으로 줄여볼게요. 어때요? 위에 들어갔던 말은 없어도 괜찮아 보이죠? 이렇게 과감하게 같은 말만 없애줘도 글이 조금 더 깔끔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글을 고칠 때 참고해보세요. 자, 그럼 다 고친 글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더 자연스러워졌을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글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쓰고 천천히 살펴보면서 고치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끝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 책을 읽고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거다.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하며 살 거다. 그러면 하루하루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일단 처음에 교훈, 그리고 결심, 마지막으로 바램, 이 순서로 썼죠. 그런데 이 친구는 성격이 조금 활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런 감상이 나왔는데 반대로 조금 많이 얌전한 친구의 마무리 감상도 비교해서 보여줄게요. 만약에 오늘이 존 씨의 마지막 날이라면 먹고 싶은 것이랑 하고 싶은 것을 해주고 싶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해주고 싶다. 나도 마지막 날이 오면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먹고 싶은 것을 사주면 좋겠다. 그럼 마지막에 행복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친구는 책을 읽고 난 감상을 자신의 바램 위주로 썼어요. 아까 그 친구랑은 글의 내용도 차이가 나지만 글 쓰는 방식도 조금 차이가 나죠. 항상 말했듯이 마무리에 뭘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면 교훈, 결심, 바램, 이 순서로 가면 좋아요. 하지만 이 친구처럼 뭔가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확 잡히면 이런 식으로 한 가지에 집중해서 쓰는 것도 괜찮아요. 두 친구 모두 자신의 성격이 글에 그대로 드러나서 너무 좋았던 독후감 마무리였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 느낌대로 생각대로 글을 썼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독서 감상문으로 우리 마음을 꾸밀 수 있다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4쪽에 보면 이제 도연인에 반해서는 이제 독서 감상문으로 교실 꾸미기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예시가 나와 있죠. 자, 친구들이 쓴 독서 감상문을 살펴봅시다.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까봐 선생님이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자, 김민서라는 학생이 수학 유령의 마술이라는 책을 읽었나 봐요. 자, 나도 마술 배우고 싶다. 왜냐하면 학예에서 마술을 발표하고 싶기 때문이다. 자, 김창호라는 학생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었다라고 합니다. 자, 쉘 실버스타인 글 그림. 소녀는 어렸을 때 나무에서 많이 놀았다. 나무는 소년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다시 돌아온 소년에게 남은 밑동에서 쉬게 해주었다. 예, 이 친구는 책 내용과 관련된 것을 독서 감상문으로 적었네요. 자, 계속해서 김나연 학생의 글입니다. 어른들은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할까?
탑승 수속 담당자, 출입국 심사자, 탐지견 담당 경찰관, 항공교통관제사, 부조종사 등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점을 적었네요. 자, 박상현 학생은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누군지. 내가 아무리 탈을 쓰고 있어도 널 못 알아보는 부모님은 없어. 내가 어디에 있든 부모님은 다 알아. 김준영, 생각이 깊어지는 탈.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이 깊어지는 탈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고 내 생각도 깊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이 친구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좀 적어보려고 했네요. 자, 김보미 학생, 언어 예절 이것만은 알아도 이 책을 읽고 내가 잘못 쓰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다. 자, 마지막 학생, 자, 어른이 되는 날을 읽고 금동이에게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꼭 말해주고 싶다. 네, 이렇게 좀 생각과 느낌을 좀 적어 보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책의 내용에 관련된 거를 적어 보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좀 적어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그 아랫부분 볼게요. 자, 책 내용을 썼구나. 책 제목과 글쓴이를 소개했구나.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을 썼구나 라고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말풍선에 또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인상 깊은 장면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풍선 빈 곳에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예시로 보여준 이것을 참고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잘 적어보았나요? 자, 그럼 계속해서 235쪽으로 가볼게요. 우리 반도 도서 감상문으로 교실 꾸미기를 준비해 봅시다. 그래서 독서 감상문을 쓰고 싶은 책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읽은 책으로 해서 별자리 이야기, 미래의 집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3개의 책을 한번 적어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뭐 예시로 뭐 강아지똥,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리고 어른이 되는 날 이런 것을 선생님이 적어 보았는데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읽었던 책을 한번 적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여러분 적어 보았나요? 계속해서 이제 가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친구들이 말풍선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되었는지 앞부분에 써야겠다. 예, 이 책을 읽게 된 까닭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했네요. 이 친구는. 자, 두 번째 친구는요.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과 그 까닭을 쓰면 좋아. 여기서 인상 깊은 부분을 적어보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세 번째 친구, 또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자, 또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여러분이 한번 그 빈 말풍선에 적어보세요.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보았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보았어요.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을 쓸 거야. 자, 여러분이 적은 것과 어떻게 같은지 모르겠네요. 혹시 못 적은 친구가 있다라면 선생님이 참고로 보여준 이 예시 자료에도 참고해서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아직 못 적은 친구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적어주세요. 예, 다 되었나요? 계속해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독서 감상문으로 교실을 꾸미는 방법을 정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나뭇잎 모양으로 책 나무 환경판을 만들어 꾸미기. 자, 요거는 우리 234쪽에 있는 저것처럼 꾸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독서 감상문을 복도에 전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책 보물상자를 만들어 전시하기. 자,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독서 감상물 교실에 꾸밀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서 그 235쪽 빈칸에 한번 적어 보세요. 다 적어 보았나요? 그럼 우리 236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6쪽에 보면 우리 자신이 읽은 책으로 독서 감상문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독후감 쓰는 것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를 더 준비를 했어요. 이 책은 이제 우리 이야기책이 아니라 이야기책이 아닌 책을 읽고 쓴 독서 감상문이거든요. 한번 영상을 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스턴트 독후감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도서를 가지고 독후감을 써볼 거예요. 예전에 4학년 친구와 썼던 독후감인데 제목을 안 적어놔서 제가 어떤 책이었는지 사실 까먹었네요. 내용은 주로 나무와 식물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해주는 책이었어요. 보통 독후감을 쓰면은 동화나 소설책이 쓰기 편한 게 사실인데요. 요령만 알면은 지금 소개해줄 비문학도 독후감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전에 나무를 타고 논 적도 있고 나무 그늘에서 도시락을 먹은 적도 있다. 또 나무는 많은 곳에 쓰이는데 책상이나 의자, 책, 연필처럼 갖가지 물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무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산소를 내뿜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무는 참 인간에게 이로운 것 같다. 여러 가지 나무들의 특징을 소개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이 책의 주제인 나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관련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처음 부분을 시작했어요. 나무 주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경험과 나무로 만든 도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기. 마지막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 그런 것들을 썼는데 이 외에도 과일이 열린다거나 약재로 쓰인다거나 하는 부분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런 것 외에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도 괜찮아요. 이처럼 이제 비문학 계열을 쓸 때 처음 부분에는 그 책이 설명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쭉 정리하는 걸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중간 부분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훨씬 내용이 좋아질 거예요. 처음 부분에서는 나는 이것에 대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로 시작해서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중간에 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나 인물, 역사 이런 책들도 자기가 그것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쭉 써보면 돼요. 예를 들면 과학과 관련된 책에서 별에 대해서 읽고 쓴다면은 평소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이나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별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아니면 요즘 유튜브 과학 채널에서 우주에 관한 영상도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몇 개 보고 거기서 알게 된 점이나 아니면 특히 더 궁금한 부분을 써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우주 저 멀리에 여러 가지 별들이 있다고 한다. 엄청 뜨거운 별도 있고 차가운 별도 있고 다이아몬드로 된 별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딘가에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별도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 부분은 책 내용에 관해서 써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그 주제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던 것들로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럼 중간 부분입니다. 과학자들이 식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토마토와 감자를 섞어 포메이토를 만드는 게 되게 멋졌다. 과학의 발전이 생명의 모습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커졌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것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런 것 같은데 결론은 스트레스를 받아 둘 다 맛이 없다고 한다.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면 안 되나 보다. 그래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니 언젠간 내가 좋아하는 감자와 토마토를 한꺼번에 먹는 날이 오면 좋겠다. 여기는 독후감의 중간 부분인데요. 아까 처음 부분에는 내가 책을 보기 전에 알고 있던 것들, 궁금하던 것들, 상상하던 것들을 시작으로 썼다면 중간 부분은 뭘 쓴다고 했죠?
중간 부분부터는 이제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과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써보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단순히 새롭게 알게 된 책 내용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자신이 느낀 점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녹색 글씨는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그러니까 책 내용이죠. 빨간색은 자신의 생각, 파란색은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한번 보면은 알게 된 사실, 그 다음에 느낌, 다시 또 알게 된 사실, 그 다음 다시 느낌, 색깔로 보면은 녹색, 빨간색, 녹색, 빨간색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아니에요.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자연스럽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내 생각을 잘 섞어주세요. 자, 그리고 중간 두 번째 부분이에요.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대나무를 나무인 줄만 알았다. 그런 대나무가 풀이라니. 대나무에게 배신감이 들었고 풀 주제에 나보다 훨씬 크다니. 나무 중에는 1, 2cm로 가장 작은 나무인 돌메아 나무도 있는데 풀이 이렇게 크다니 아주 부럽다. 알고 보니 대나무는 속에 나이테 대신 구멍과 마디가 있다고 한다. 구멍만 있자니 부러질 것 같고 마디만 있으면 나무와 별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도록 간격에 따라 마디가 있다고 한다. 자, 중간 두 번째 부분인데요. 중간 첫 번째 부분과 구성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그에 대한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까랑 차이가 있다면은 내 생각과 느낌을 먼저 쓰고 알게 된 사실을 뒤에다 써서 첫 번째와 비교했을 때 순서만 바뀌었지 생각과 느낌,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 이 두 가지는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3번을 보면은 모두 다 쓰지 말고 기억에 남는 것만 이렇게 썼죠. 비문학 책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거예요. 하지만 독후감을 쓸 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나는 거나 재미있던 거 한두 가지만 찝어서 이런 식으로 사실과 내 생각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엄청 신기했다. 대나무에게 약간 많은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리고 나무를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종이도 아끼고 연필도 소중히 쓸 것이다. 자연 파괴는 곧 인간에게 돌아오니까. 중간까지는 되게 잘 썼다가 마무리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뭐 괜찮아요. 보면 책을 읽고 나서 전체적으로 드는 느낌과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보통 제가 권하는 건 교훈, 결심, 바램 이렇게 권하는데 이렇게 자신만의 감상과 느낌이 있다면 그걸로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교훈, 결심, 바램 이 순서로 가면 됩니다. 이 책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고 그리고 그 교훈을 얻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결심한 내용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글쓰기에 익숙해지면 그 틀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면 돼요. 자, 오늘은 비문학 독후감 쓰기를 해봤는데요. 방법만 알면은 동화나 소설보다 훨씬 비문학 독후감 쓰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도 따라서 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여러분 그러면 자신이 읽은 책으로 독후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쓸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먼저 참고 자료를 보여줄게요. 자, 책 제목은요. 자, 황제 펭귄입니다. 제목부터 이 책은 이야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본 영상에서처럼 이야기책이 아닌 책을 읽고 쓴 독서 감상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책을 읽게 된 까닭은요. 평소에 좋아하는 동물이 펭귄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 책의 내용은 수컷 황제 펭귄은 배고픔과 추위를 참으면서 알을 보호하고 새끼를 키운다. 그리고 새끼가 잘 자라면 다른 수컷 황제 펭귄에게 자랑도 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인상 깊은 부분이에요. 알을 잃은 수컷 황제 펭귄이 슬퍼하며 얼음 덩어리를 품으려고 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입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자,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동안 읽은 책 중에 한 권을 골라서 독서 감상문을 한번 써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독서 감상문 글이라기보다는 그 독서 감상문 글에 어떠한 내용들을 적을 것인지를 간단하게 좀 적어 본 것인데요. 한번 책 제목부터 시작해서 책을 읽은 뒤에 나의 생각이나 느낌까지 한번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도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여러분 적어 보았나요? 계속해서 그 4번의 가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의 가로 2번을 보면요. 정리한 내용으로 독서 감상문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붙임 3에 독서 감상문 쓰기 자료를 활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붙임 3에 가보면 이렇게 나뭇잎 모양이 있어요. 단풍이 든 나뭇잎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독서 감상문을 써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쓴 독서 감상문 참고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황제 펭귄. 평소에 좋아하는 동물이 펭귄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수컷 황제 펭귄은 배고픔과 추위를 참으면서 알을 보호하고 새끼를 키운다. 그리고 새끼가 잘 자라면 다른 수컷 황제 펭귄에게 자랑도 한다. 인상 깊은 장면은 알을 잃은 수컷 황제 펭귄이 슬퍼하며 얼음 덩어리를 품으려고 하는 부분이다. 이 책을 읽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네,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요. 붙임 3을 이렇게 뜯어서 거기에 이렇게 나의 독서 감상문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독서 감상문 적어 보았나요? 계속해서 밑에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친구들과 바꾸어 읽고 느낀 점을 말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격 수업 중이라 친구들하고 바꿔 읽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뭐 학급 게시판 같은 것이 있어서 바꿔 읽을 수 있으면 한번 다른 친구들의 작품도 읽어보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교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같은 책을 읽었는데 인상 깊은 부분이 서로 다르구나. 예.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황제 펭귄 책을 소개를 해주었는데 이 같은 황제 펭귄 책을 읽고도 인상적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이나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자, 그 옆에 말풍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았나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친구의 독서 감상문을 보고 나도 그 책이 읽고 싶어졌어. 예, 친구의 독서 감상문을 읽어 보았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도 한번 독서 감상문을 친구 것을 한번 보았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 보아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방금 전에 4번에서 독서 감상문을 써보았잖아요. 그 독서 감상문을 써본 소감을 요 빈 말풍선에 적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시 멈추고 그 빈 말풍선에 독서 감상문을 쓴 소감이나 아니면 친구들 것을 보았다라면 친구들의 독서 감상문을 본 소감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다 적어 보았나요?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쓴 독서 감상문을 읽고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이 생겼다면 책 제목과 그 까닭을 말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활동은 친구들이 쓴 독서 감상문을 보았다라면 한번 해보고요. 친구들이 쓴 독서 감상문을 원격 수업이라서 못 보았다 하는 친구들은 이 활동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2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7쪽인데요. 되돌아보기입니다. 자,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문장을 색칠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 테니까 이 5개의 문장 중에서 바르게 설명한 거에서만 색칠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책 제목을 쓴다. 책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쓴다.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책을 읽게 된 까닭을 쓴다. 책을 쓴 사람을 반드시 소개한다. 자, 이 중에 몇 개나 맞을지 한번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맞는 설명이다 싶은 것에 색칠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색칠해 보았나요? 자, 정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정답은 이렇게 3개예요. 그래서 우리 독서 감상문에 책 제목 썼죠? 그리고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도 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게 된 까닭도 쓰게 되죠. 보통 이런 건 처음 부분에, 그리고 이런 건 보통 이제 독서 감상문의 마지막 부분에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책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쓰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 두꺼운 책이든 얇은 책이든 그 책 한 권을 전부 다 베껴 써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 책에서 중요한 내용 또는 인상 깊었던 내용, 기억에 남는 내용 그런 거 위주로 책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쓴 사람을 소개를 하면 좋죠. 그렇지만 꼭 반드시 소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맞게 색칠했을 거라고 믿고 아래에 생활 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속으로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2개는 이제 말풍선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책을 읽은 뒤에는 내용과 느낌을 쓸 거야. 자, 동생에게 내가 재미있게 읽은 책을 소개할 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또 책을 읽고 누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가요? 자, 선생님은 예시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았던 부분을 기억을 할 거야. 자, 이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237쪽 그 생활 속으로 빈 말풍선에 한번 적어 주시고요.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참고 자료를 참고해서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보세요. 예, 여러분 다 적어보았나요? 자, 오늘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준 자료들이고요. 이것으로 3학년 2학기 국어 7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